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국어 문법사를 집필하셔서 우리 본사에 방문해 주신 권재일 저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님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권재일입니다. 이번에 박이정에서 한국어 문법사를 발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책 저술 목적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국어 문법사를 제가 발간하면서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문법이 무엇인가, 현대 한국어 문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함께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현재 한국어에 대한 문법에 대한 부족에 대한 연구, 두 번째로는 현대 한국어 문법이 있기까지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과정을 연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문법의 공시적인 연구와 문법의 통시적인 연구가 두 가지인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 학계에서 문법에 대한, 현대 문법에 대한 공시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통시적인 연구는 굉장히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한국어 문법 변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해오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저술을 해서 우리 모두가 한국어 문법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출판사에서도 그동안 문법에 대한 책이나 문법사나 국어사에 대해서 책을 좀 냈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통시적으로 네. 문법이나 어휘나 연구한 책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특히 문법에 대한 거가 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번에 선생님이 이런 책을 써주셔서 독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의 서술 방향은 어떤 쪽으로 잡으셨는지?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연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언어 자료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술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책도 기본적인 저술 방향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역사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문헌 자료를 정확하게 기술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문법 현상이 왜 그렇게 변화했는가 하는 원인을 찾아 설명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크게 관심을 가진 것은 언어 자료에 대한, 즉 문헌 자료에 대한 정확한 기술,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술에 큰 비중을 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 변화가 일어난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어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외국어를 좀 잘 모른다든가, 네. 또 언어 이론에 대한 지식이 좀 적다 보니까요. 연구 결과가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한국식으로 연구한 게 되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연구 폭이 좀 좁은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 요번에 문헌이라든가 자료를 특히 강조하시고 이렇게 살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면에도 후학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서술 내용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술했는데, 제1부는 총론이라 할까요? 해서 문법 변화 연구의 대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문법 변화에 대한 연구 대상과 방법에 대한 것을 제1부에서 기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제2부와 제3부가 되는데, 제2부는 문법 범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장종결법, 높임법, 그 다음에 시제법, 사동법, 피동법, 부정법, 인칭법, 강조법, 이와 같은
각각 문법 범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제3부는 이제 문장 구조의 변화인데, 문장 구조를 결정짓는 것이 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조사의 변화, 특히 그 다음에는 격틀 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합문 구성과 관련해서 접속문의 변화, 명사구 내포문의 변화, 그 다음에 관형절 내포문, 그 다음에 인용절, 이런 문장 구조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4장은 문법 변화의 다양한 양상이라고 해서 실제 어떤 특정한 과제를 통해서 문법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해서 현대 한국어 구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언어 변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20세기 초기의 국어, 현대 국어라고 초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초기 국어를 기술해서 그것과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일어난 변화를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방언 중에서 아주 독특한 것이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800년대 함경도 방언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데, 그 말과 현대 국어를 대조해서 한 200~300년 동안의 언어가 어떻게, 문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런 것을 특정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한국 문법사를 그동안 어떻게 연구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우리의 연구와 견주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한 것만 연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 중앙아시아의 우리 국어의 개통학이나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의 문법 이것까지 다 이 책에 다루어서 상당히 이렇게 폭넓게 문법사를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개정판으로 나왔는데요. 그 개정판이 처음에 했던 책하고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정이 되거나 중보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제가 1998년에 이와 같이 한국어 문법사라고 하는, 좀 얇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을 다 담아서 역시 박이정에서 책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연구한 것이 20년이 훨씬 지났고, 또 그동안 교육을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를 고치고 더했습니다. 우선 분량으로 봐도 거의 배가 늘어난 셈인데요. 우선은 이 책을 쓰면서 그때 미처 잡지 못했던 자료의 오류, 그리고 특히 출전에 대한 오기, 이런 것은 이번에 완벽을 기한다라는 입장에서 전체를 다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용 보완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특히 문장 종결법하고 높임법에 대해서는 대폭 기술 방향이라든지 내용을 고쳤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고쳤습니다만 특히 그 두 범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4장을 추가함으로써 현대 한국어 구어를 통해서 문법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20세기 초기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문법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아까 언급하셨던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문법 체계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문법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본 것이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서도 문법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동 표현이 피동 전미사에 의한 것이든 동사구조에 의한 것이든 하나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잊혀진 계절 하면은 지금 규범으로는, 교육문법으로는 잊힌 계절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거의 잊힌 계절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잊혀진 계절. 그래서 그런 것이 규범에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를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문법이
비동을 나타내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특히 규범을 강조하는 한글학교 회장이 이런 얘기하면 오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문법사라는 관점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변화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고착이 되고 1, 2세기가 지나면은 21세기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물의 주체 높임의 시를 엄청나게 남용하잖아요. 상품이 나오셨습니다. 뭐 이런 표현, 지금 그건 교육에서 그걸 쓰지 말자고 강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그것이 엄청나게 지금 엄청난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는데 교육의 힘으로 지금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 어떤 높임법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뭐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제까지 연구해서 소홀히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서 한국어 문법사를 서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진 않지만은 이 책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문법도 사실 법이잖아요. 네. 예, 그 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규제를 하는 법도 있고 또 지능을 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그 언어 생활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뭐 지능이라기보다는 조금 규제를 해서 통일화라든가 표준화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언어 생활이 워낙 뭐 시시각각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뭐 언중들의 어떤 말을 이제 규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문법 규제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실생활에서 쓰는 말들하고 이제 혼란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문법 정립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어느 선에서 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지, 또 아니면 이 책을 좀 활용하는 후학들에게 이제 문법사나 문법 연구는 이런 쪽으로 좀 됐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책은 우리 말의 문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소홀히 되고 있는 문법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 책이 우리 학계에 그리고 학자들에게 기여했으면은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이 분야마다 고루고루 발전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족 문화의 가장 큰 유산인 우리 말에 대한, 우리 말의 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